안녕하세요. 비부명리 일주론. 오늘은 갑자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갑자 일주는 먼저 아셔야 할 게 갑목이 자수를 만나서 갑목은 모든 천간의 시작이요. 자수는 지지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시작과 시작이 만났다. 정신도 시작이요, 육체도 시작이다. 이 간목에서 자수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인 여자가 나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정인에 해당이 된다. 이 자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암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인의 성분이 임수가 투출했느냐, 계수가 투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이 자수에서 임수가 투출을 했다면 일지는 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분은 임수 편인의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개수가 투출했다면 개수로 나타난다. 그런데 임계수가 두 개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 성분이 정인과 편인, 혼잡된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일지 인수를 깔고 앉아있는 인수를 이것은 전부 다 효신살이다. 어떠한 것이든지 마찬가지다. 지금 이 부분은 효신살은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의 자수도 효신이요. 이 을목의 해수도 효신이다. 또 병화의 임목도 효신이요. 이 정화의 묘목도 효신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효신살 성분을 보시면 되겠다. 이 무토는 무오로 오기 때문에 오화가 오일주는 효신이다. 기사일주 또한 사화가 효신이다. 그래서 내 일지가 인수가 되면 효신살로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 간목이 호태법에서 해수의 생지이기 때문에 이 자수는 목욕살이다. 그래서 해수가 생지, 목욕, 관대지, 록지, 왕지가 된다. 그래서 이 자수는 일지목욕살이요, 일지도화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갑자일주는 국생도화일주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천을기인이 축토와 미토가 천을기인이다. 이 천을기인인데 이 부분이 축토는 사주를 여름에 태어났다면 축토 천을기인이 있으면 길한바가 있고, 여름에 태어났는데 미토 천을기인이 있다면 이 간목의 화개살, 임묘살에 해당이 되는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서 미토가 있다면 업장살이다. 겨울에 태어나서 축토가 있으면 또 축토가 천을기인이 업장살이다. 그래서 이 천을기인은 천을기인과 업장살, 음양의 반대적 성분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먼저 꼭 살피시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갑자 일주를 일지정인으로 효신살에 해당하며 식상을 도식하는 성분으로 포태법에서는 목욕살이며 국생도화라고 한다. 또한 자수는 정북에 해당하는 현무로서 임수와 계수가 암장되어 있다. 이미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 정북 방향 내지는 이 부분은 꼭 여기에서
방향은 꼭 아셔야 된다 그래요. 이 방향 설정은 상당히 여기에서 중요한데, 이 자수가 갑자일주가 술해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 술토와 해수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술토의 방위는 서북방이다 그래요. 서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북 방향이다. 자수는 정북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정북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구 궤도를 놓고 본다면 북쪽이 바로 이 부분이 정북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이 방향이 정남이다. 자, 방위도를 본다면 이 우쪽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정북에 해당이 되는 자수, 그 다음에 북동에 해당이 되는 축토방위, 임목방위는 동북에 해당이 되는 임목방위. 자, 그 다음에 아까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술해가 공망이기 때문에 북서방위와 그 다음 서북방향과 북서방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일주가 공망지 방위에 가면 공치고 망하고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 술토 방위와 해수 방위는 피해라. 이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뭐 대구 사람이었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이렇게 대구라는 그 틀을 갖다 이렇게 시계를 놓고 시계에서 11시 방향과 여기가 정북이니까 11시 방위와 10시 방위. 그래서 이 방위는 이 대구 전체에서도 이 방위는 피하라. 공망지 방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은 이 시계를 딱 놓고 이 시계를 이 지도 위에다 딱 놔라. 지도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12지지의 동서남북. 그래서 북동지역, 동남지역, 남동지역, 서남지역, 북서지역 등등 이 모든 지역들이 다 나온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이 시계 속에 12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계를 풀어서 지도 위에다 딱 놓게 되면, 그리고 지도 위에 놨을 때 12시 방향이 지도 한가운데로 이렇게 놔라. 시계를. 그러면은 이 방에서 자기 공망방위가 어디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수는 정북에 해당하는 현무로서 임수와 계수가 암장되어 있다. 간목은 십천간의 처음으로 시작과 개척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상승하고 전진하는 기세가 강하여 간목이 상징하는 그것이 머리두, 머리수, 긴장. 항상 이 간목은 우두머리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두뇌이고 하늘에서는 우레와 청룡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청룡을 상징하는 이것은 청룡, 금기를 백호, 이 화기는 주자, 수기는 현무, 토기는 구진 등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부분은 38목 청룡이요, 사구금 백호 서방이요. 그래서 서방 백호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칠화 주작이요. 일육수 현무다. 50호 구진 등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레와 청룡을 뜻한다. 자자지진 자수는 육음의 극음으로 일양지생의 양기로 진행해 나가는 전진력이다. 그러므로 청광과 지지 모두 처음 시작하는 무모할 정도의 전진성이 강하여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강지강과 유연함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대범하고 느긋하게 실질적인 이익을 노리는 상이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니까 이 갑자일주는 그래서 실패가 따른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 앞과 뒤 등등 아무것도 보지를 않는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그냥 앞만 보고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가 따른다. 또한 계획성이 부족하면서도 일저일 덤벼들고 폐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활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성격으로 혼란함을 가중하는 격이다. 특히 갑자일주는 여름생은 길하지만 겨울생으로 사주격이 불미하다면 국생도화의 흉함이 발생하여 호색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비록 일지가 인수도화로 길한 듯하지만 효신살 발동으로 부부 사이에 정이 없는 부부도 있으나 여름이나 수월 또는 미월에 태어나면 길한 바 있어서 낙천적인 기질로 인정이 많아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이 갑자일주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내유외강한 성품으로 인내력이 강하다. 그러나 겨울생으로 수기가 왕성하다면 호색하는 기질로 인해서 유흥을 좋아하거나 침착하지 못하고 유랑심과 욕심이 많으며 안정되지 못하여 실속이 없는 삶으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일주는 한마디로 전진력의 상징이며 호색음란하고 돈 주고 몸 주고 운다에 해당하는 일주로 침착하지 못하고 한번 구직하면 구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경우 갑자일주라면 진토와 축토 그러니까 진월이나 축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지인축이 있으면 이 자수와 자축합, 자진합을 하면서 이 사람 간목 자체가 상당히 음란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가 설령 있다고 손쳐도 일지자수와 떨어져 있는 연지축토나 진토가 있어도 연지진토이거나 이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일지자수와 근접해서 붙어 있으면 이거에서 부부관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충살에 의해서 실직하거나 폐제했다면 이 간목이 뿌리가 펴버린다. 그래서 이 뿌리 뽑힌 나무는 자력갱생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직업과 주거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며 배우자가 미인, 미남이라면 음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갑자일주는 스케일이 크다. 극음에서 일양시생의 양기 최초로 시작을 상징한다. 즉 만물을 잉태하는 부호로서 자식을 의미하는 자수 문자를 쓴 것이다. 그래서 자수는 여성의 생식기인 자궁에 해당하며 신장 방광을 뜻한다. 정인이 희신이라면 그러니까 일지자수가 희신이라면 종교적인 자비심과 봉사정신이 많은 사람으로 전통과 명예를 지키려는 선비기질이 강한 보수적인 성격으로 학문과 재능 및 인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많고 어머니와 같이 편안하며 지혜롭고 단정하다. 또한 다각다식하고 인자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총명하며 애절이 바르다.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정직하며 효성심이 강하고 인품이 중후한 군자의 상으로 신의를 중히 여기는 밝은 성격으로 학문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명분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생에 이 자수가 악살작용을 하는 모왕자색격이라면 여기에서 명리 용어인데 모왕자세다. 그러면은 모친이 너무 왕성해서 이 자식이 부목이 되어서 물에 떠버린다. 이것을 모왕좌색격이다. 인수가 왕성하니까 비겁도 왕성해야 되지만 인수가 왕성하면 오히려 이 간목이 허약해져 버린다. 특히 인수가 과다한 사주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없다면 한이 쌓인다. 특히 이 간목은 을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투출해서는 안 되고 이 갑자 일주로 태어났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인목이 한 글자 있어야 된다. 아니면 묘목이라도 한 글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을목 투출은 불미하다. 그래서 갑자 일주로 태어났다면 무조건 조건 없이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가 있어야만 삶이 평안하다. 자,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싫어하는 천간과 좋아하는 천간들의 과정, 관계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일주론을 공부하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는 모왕좌색격에는 반드시 또 다른 간목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을목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리고 이 간목은 뭐 세 글자가 되거나 네 글자가 되거나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을목 수출은 없어야 하고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갑자 일주였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갑자 일주라면 지인토나 축토는 없는 것이 좋고 사주 원국에 술토나 미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오히려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인수가 왕성한 모왕자색격이라면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인색하며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고 외골수적인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한다. 가치관의 혼란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다. 비록 정직하지만 매사에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여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고 행동이 느리며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이며 게으르다. 마마보이격으로 우둔하고 잠이 많으며 예술적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큰 복은 없다. 만약에 신약 명식으로 그러니까 갑자일주가 아닌 사주에서 신약 명식에 정인이 없으면 기억력이 약하고 끈기가 없으며 조급하게 되는데 관성이 없다면 인품은 고강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다. 비록 신약할지라도 한 글자 관성은 반드시 어떠한 사주든지 신약할지라도 한 글자 관성은 반드시 있는 것이 좋으며 식상 또한 한 글자 있어야 궁핍함이 줄어든다. 그러나 겨울생은 관성이 없는 것이 좋다. 오히려 관복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없어야 할 글자가 없을 때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러한 이유는 갑자 일주로 태어나서 겨울생이었다면 이때 관성이 경금, 신금, 술토, 유금. 여기에서 술토는 빼줘라. 신금과 유금 이 네 글자 중에 또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토도 별무소용이요 진토도 별무소용이다. 그리고 이 관성이 있게 되면 오히려 수기를 생하고 사주를 한랭음습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신이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관살이 없으면 오히려 남편복, 관복이 있게 되고 겨울에 태어났고 이 경금, 신금, 신유가 한 글자 있다면 오히려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그 통변이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돌 달에 태어났느냐, 매돌 달에 태어난 무슨 일주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통변이 달라진다. 그래서 없어야 할 글자가 없을 때 오히려 복이 된다. 자수의 마음은 고요한 본성을 깨고 인연을 찾아가기 위한 욕망의 그림자가 요동치는 찰나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깊이 감추어진 속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나 종잡을 수 없는 잡념에 시달리기도 한다. 여기저기 남의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따뜻한 인정을 그리워한다. 또한 생명을 키워나가려는 강한 집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색욕도 들끓는다. 여기에서 필자의 글 속에 이 색정, 색욕, 호색 이러한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글씨대로만 보지 말고 생명의 원기이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색욕은 음양의 결합으로 만물을 생산하려는 욕망의 기질이 끊임없이 육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야밤에 활동하고 잡식성에 해당하며 수시로 호세감을 즐기고 부지런히 새끼를 낳는 짐승은 아마도 쥐가 으뜸일 것이다. 그래서 자수를 쥐라 하였거니와 생산의 원기가 가장 많이 흐르기에 사람도 색을 밝히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체질이 된다. 특히 명시공국에서 쥐와 유사한 색욕의 짐승인 토끼나 유금인 닭이 있으면 동하게 된다면 더욱 분명하게 새끼가 나타난다. 신살에서 좌오묘유를 편야도하라 했는데 호색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고 안정 찾기가 어렵다. 일주가 월주나 시주와 천합지형이 되면 이것을 골랑도하라고 하는데 책정을 담아다 복상사를 당하거나 또는 법정 구설이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일지자수에 근접한 유금이나 묘목 그리고 오화가 있으면 색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잘못된 인생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생식기 질병을 앓거나 지나친 성욕 때문에 가정 불화가 발생하며 여명은 부부 이별수가 잠재되어 있고 그 남편은 무능할 수가 있다. 갑자일주는 대체로 복禄이 있으므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나 여기저기 일을 만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성급히 앞으로만 돌진하려는 특성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 갑자일주의 배우자, 배성, 남자라면 여자가 되겠고 여자라면 그 배성은 남자가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일평생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저질러 놓은 일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또 다른 하나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냐면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다 먹지도 못한 음식을 이것저것 잔뜩 갖다 놓는다. 한 접시 갖다가 먹고 또 갖다 먹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격이 그렇다 그래요. 이 갑자일주가. 그래서 일들도 이것이 좋을 것 같으면 이것을 저지르고 저것이 좋을 것 같으면 저것을 저지르고 그래서 돈 낭비를 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 갑자일주의 배우자 되는 사람은 그 일 해결하고 처리하느라 인생 참 어렵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자일주는 특히 전진력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계획을 세심하게 설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갑자 일주는 성급히 앞으로만 돌진하려는 특성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이 많고 그렇지만 이 갑자 일주는 후회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적은 편이지만 사주격이 불미하다면 어느 것 하나 완성시키지 못하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성격은 매우 세심하고 영리한 편이지만 너무 인색해지기 쉬우므로 특히
남들에게 적선을 많이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체로 욕먹는 작은 병이지만 복스럽게 생겼고 명식이 양호하고 자수가 희신이라면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파란을 겪기는 하지만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발전하며 자수성가하여 입신 출세할 수 있다. 여름생의 일지자수는 사랑받는 스타일로 남들과 아주 쉽게 사귀며 근면검소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결코 바라는 것이 없다. 겉으로 볼 때는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성적이지 않으며 자제력도 뛰어나다. 간혹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까다로워서 남의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희비지지 중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면을 지니고 있으며 친구나 동료, 특히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간혹 과다한 욕심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 특히 일지자수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욕심을 부려서 쓸데없이 아까도 부패 얘기를 잠깐 예를 들어서 했지만 그 자기가 다들 해결하고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일들을 벌리는 이 부분, 이것이 다 욕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욕심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갑자 일주는 만물을 잉태시키는 기질이어서 늘 마음이 바쁘고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어둠 속의 양기이므로 속마음을 보이지 않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인정이 많으며 계산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그 속은 냉정하다. 만약 사주에 화기가 쇠약하고 술토나 미토가 없는 안냉사주에 월지나 희지에 묘목이나 유금이 있으면 성병에 걸리거나 생식기 자궁 유방에 질병이 생기기 쉽고 공황장애가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갑자 일주로 딱 태어났다. 누가 내 자식이 되었건 형제, 친구, 동료가 되었건 어떠한 사람이든 내 어머니이든 내 아버지이든 갑자 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원국의 자수 옆에 묘목이 있는가 유금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봐줘라. 묘목이 있어도 연지에 있다면 상관이 없다. 유금이 있어도 연지에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월지나 시기에서 있었을 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기가 모왕 자세로 왕성한 경우에 거의 다 공황장애로 나타난다.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간이 되었던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일주는 대체로 계획성이 부족하고 정리정돈이 약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목과 자수가 처음 시작으로 자수는 극음에서 일양시생으로 음기에서 양기로의 전환을 하는 것이므로 급히 잘하고자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그래서는 급히 잘하고 싶은 욕망에 우쭐대기 좋아하며 재물 욕심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급히 잘하고 싶은 이것을 인생사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성급하게 처리해 버리고자 한다. 빨리 처리하고자 한다. 빨리 성공 싶어 하고자 한다. 밥을 먹어도 빨리 먹고 싶어 한다. 무슨 여자하고 만났거나 남자하고 만났거나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글씨들을 볼 때 그냥 급히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요렇게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연동시켜서 봐라. 그것이 명긴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신강명식으로 일지자수가 기신이고 임수나 계수까지 투출되었다면 모친이 앉아야 할 자리인 인수에 일지자수가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무대로서 포장지이고 자격증인 식상을 도식하는 성분이 내 일지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일지는 배성이다. 그러면 내 일지 배성 중에서 내 발길을 붙잡는 것이 된다 그래요. 또는 내 어머니가 나의 발길을 막는다. 그러기 때문에 신귀신을 찾아라 여기에서. 그래서 배우자와 자식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낭비가 심하고 방탕해지고 이해 타산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숙이 과다하고 인목이 없어서 간목이 부목이 된다면 유랑의 인생으로 물에 동동 떠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단명수의 육친의 덕이 없는 고아와 같은 형상으로 수많은 변동으로 나타난다. 특히 숙이 과다하고 인목이나 묘목이 없는 경우에 숙이가 과다하다면 이때는 묘목이 감지덕지죠. 이것은 뭐 수목응결 현상, 자묘상형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은 간목이 부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묘목도 이때는 감지덕지다. 이렇게 보신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요. 갑자일주는 불굴의 정신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이 물의 성분이 자수도 그렇고 이 간목도 그렇고 이 물의 성분이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가려는 그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상이 강하다. 그리고 주간이 뚜렷하고 간이 크다. 간목은 간의 상징이요 자수는 물이다. 간이 부었다. 그래서 겁이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서움을 안 탄다.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이 간담이 물에 빠진 형상으로 부어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소견에 사로잡혀 무서움을 타지 않고 쓸데없는 똥고집이 강한 편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간덩이가 부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덤벼든다. 이것을 덤벼들어서 일을 벌이고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이 부모나 형제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결혼이나 사업을 고집으로 밀어붙여 결국에는 한탄하고 후회한다.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자수가 희신으로 양호하다면 조업 성분 계승으로 지적 수준이 높고 유사한 상속을 받으며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학구열을 암시하여 언제까지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나 정보통신 무관 성분에 적합하다. 갑자의 일주의 물상은 큰 나무 아래 쥐의 물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상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일지효신으로 부부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인정이 많아서 남 주기를 좋아하는 속성 이면에 편을 가르는 냉정함이 있고 이에 타산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지효신은 모친의 자해가 일찍 유신을 내거나 중년 이후 모친으로 인한 근심 걱정을 하게 됨을 상징하며 일지효신은 내 어머니 때문에 부부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부부정이 없다 그래요. 그 제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일지효시는 아버지의 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야 하고 어머니가 둘인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라. 왜냐하면 일지효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여명이 일지효신이 귀신이면 자왕 모색격으로 귀신이라면 식상을 도식하기 때문에 무자식이 되거나 자식 신상이 이변수가 되거나 자식을 낳아도 자폐아 자식이 되거나 불구 자식이 되거나 정신 이상이 있는 자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일평생 자식으로 인한 고생을 시키게 된다. 또한 나이 먹어서는 산부인과 질환에 노출이 된다. 자연유산이나 산후풍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축월이나 축시, 자시생이라면 자녀 두기가 어려워서 무자식이 되기도 한다.
갑자의 일주는 일지 목욕살이며 도화살이다. 흔히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남녀 모두 음란하다고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도화살이 희신인지 귀신인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지나 시지의 도화살을 장애의 도화라고 하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거나 먼저 갑자의 일주가 자시에 태어나면 갑자시가 되죠. 그래서 이 또 다른 간목은 반가운 것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좋은 장점도 있다. 이 자수가 자자가 보충을 해서 이 오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한다. 말을 타고 전진하고 싶어 한다. 수기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기가 범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유랑 인생으로 변하고 갑자는 내 일지는 배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작처, 여자 호색, 색정,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자자가 자자, 잠을 자자, 밤중이다. 잠을 자자. 그러면은 잠자면은 무엇을 해? 그리고 자자가 오를 도충해서 식상 생식기를 자꾸 충을 해야 되죠. 충을 하기 때문에 생식기가 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색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이렇게 뭐 언제 무슨 몇 시에 태어났거나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간통하다 형옥사를 당하거나 합정 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음탕하고 색정이 강한 사람을 도화살이 있다고 하듯이 도화살은 색을 탐하고 놀며 즐기기를 좋아한다. 원령도화의 경우 음란하여 그 수치를 모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나서 갑자의 일주가 시신이 되었다면 이 도화살을 활용을 해서 상업적인 장사, 식당, 술집, 유흥업 등을 하여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은 도화살의 꽃안기에 취해서 벌나비가 많이 모이는 곳과 같다. 한편으로 준수한 용모에 다정다감함이 있어서 상냥하고 아름답게 된다. 지지의 도화살이 있으면서 형살이 되면 즉 기묘월에 갑자일주라면 갑기합의 자묘 상형이 되는데 천합지 형살이 발동이 되면 법정 출두하는 일이 잦으며 너무나 색을 탐하여 복상사하거나 단명하게 되고 또한 성병의 염려가 커서 에이즈 질병을 두려워해야 한다. 갑자일주가 유시에 태어났다면 갑기 합을 극하는 간목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수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대유시가 된다. 그래요.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면 대유시는 자수에 목욕살 발동이 되고 개유시가 이 유금은 자유파 귀문살이 되어서 색정, 음란함, 호색, 관제, 구설, 귀문살 발동. 그래서 상시 이하의 행동.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요. 각기 태어난 시에 따라서. 그래서 갑자일주는 비록 일지효신일지라도 희신작용을 한다면 부부간의 먹과 풍류를 즐기며 사치하기 쉽고 배우자의 가풍은 대개 좋은 편이다. 그러나 귀신이라면 직업이 일정치 않으며 주색풍파가 염려된다. 또한 처가의 도움을 받거나 처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를 또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대유시에 설령 태어났다고 그래도 내 사주 원국에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가 있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크게 되는 것은 갑자시에 태어나거나 또는 개유시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을묘시에 태어나거나
이 부분은 전부 다 안 좋다. 갑자, 을축, 갑자, 을축, 을묘, 개유시는 안 좋다 그래요. 이 간목한테. 그러나 갑인시에 태어나는 것은 좋다. 형제, 동료 덕이 나의禄군을 주고 쌍목유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자수를 전체 수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이 인목이 있으면 구목되는 것을 막아주며 이 수기가 범람하다 할지라도 이 수기를 수렴 흡수를 해서 생재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났다면 이미 불격이다. 이미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구성이 안 되었고 갑자시나 또는 을묘시나 계유시에 태어났다면 부부궁이 부실하고 이 여자 사주에서는 나체도와 국생도와 일지 목욕살, 일지 도화살 등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형살, 귀문살 등등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거의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일진 배우자가 친정 어머니 궁인 인수의 자리에 하면 되게 시가와 불화하며 두통이 있게 되고 더구나 일지효신이 기신이면 일찍 생모와 이별하거나 어머니와 인연이 부족하고 아니면 어머니와 처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헐뜯고 때로는 어머니가 부부 이별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부부 서로 원망하고 부부정이 없게 되는데 집안의 화목함이 적고 근심 걱정이 많으며 부부 싸움이 잦으며 서로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지 효신들은 일지에 정인이나 편인을 깔고 앉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관력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남으로 신속한 대처가 빠르다.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안 건드려야 된다. 일지 효신들은 건드리면 대처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까 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건드리면 대받아 쳐버린다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사건이 커진다. 갑자 일주는 간지가 평두살, 유승을 의미하는데 이, 이 갑자 일주는 이 간목이 평두살 날아가 버렸죠. 이 자수도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평두살인데 사주에서 이 평두살이 많게 되면 자 을목도 평두요, 병화도 평두요, 정화도 평두요, 기토도 평두요, 축토도 평두요, 진토도 평두요, 사화도 평두다. 그 다음 유금도 평두요, 임수도 평두다. 그래서 이러한 평두살이 사주에 많게 되면 동경이 될 팔자라 하여 혼담이 쉽지 않으며 결혼을 해도 파혼하기도 하고 종교나 역술에 심취하며 그와 같은 길로 나가기도 한다. 갑자 일주 남녀가 묘시나 을묘시가 되겠죠. 을묘시나 계유시를 만나면 대체로 호색가로 생란을 겪을 염려가 있으며 변태적 성향이 있게 된다. 갑자 일주는 술토가 공망이 되는데 이 술토를 개고시켜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진토, 용띠를 인연하는 개고 인연을 쓰는 것이 길하다. 갑자 일주는 겨울나무의 상이라 추위를 많이 타므로 이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이 질병으로는 중풍, 수종, 냉증, 간담 등의 질병이 있는데 여명의 경우 자연유산이나 산후풍 그리고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묘하게도 불감증이 될 수도 있다. 남자는 발기불능이 될 수 있는 염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된다. 이것은 여러 번 일주론 강의에서 아마 공부가 이제 다시 또 이 공부에 대해서는 나타날 것이다. 왜 어떠한 사람이 불감증이 되어 있는가? 자, 직업은 정보통신,
군경, 예능계, 지금 현재 직업적인 이 부분도 앞으로 설명해서 계속해서 왜 이 갑자 일주가 모든 일주마다 그렇다. 정보통신, 군경, 예능계, 교육계, 언론계,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분야는 섬유업, 목재업, 유흥업, 문화기획, 첨단기획계 등에 적합하다. 여명은 간호사, 약사에서 종종 보고 있으며 예능직과 교사 또는 교육계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다. 이렇게 직업이나 질병이나 내지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갑자일주가 태어난 월이 예를 들어서 5월이었다. 그러면은 이 갑자일주가 5월달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의 직업을 상징하는 이 관성이 누가 태어났느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직업 성분이 각각 다 틀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직업을 볼 때는 월지와 관성을 보고 질병을 볼 때는 전체적인 과정을 또한 봐야 되겠죠. 내 일지 상황을 또한 봐야 되겠다. 자식과 부모와 모든 부분들이 보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다 그래요. 자,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 역시 설명을 해 나가시자고요. 오늘은 갑자 일주를 했고 내일은 을축 일주를 공부를 하시자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많이 산만하고 등등 그랬는데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 그래요. 점점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